보험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보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보험료는 그 용도에 따라서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연지급보험료, 부가보험료, 추가보험료, 환급보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자가 영수한 총 보험료 중에서 아직 경과되지 않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 의미 그대로죠.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라고 해서 미경과보험료라고 하며, 반면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선박기간보험에서 보험자가 영수한 총 보험료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1년의 보험기간 중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0만원은 경과보험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합니다.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과보험료는 보험자의 자산 계정에 속하고, 아직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보험료는 부채 계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경과보험료는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서 적립해야 할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미경과보험료는 점차 경과보험료로 바뀌게 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보험료 전부가 경과보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지급보험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선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매우 거액이기 때문에 선주들은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에 나누어 분할불로 영수하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연지급 보험료라고 합니다. Deferred Premium, 소위 연지급 보험료라고 합니다. 연지급, 후지급 보험료 혹은 연지급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조건 보험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세 가지의 기본 조건, 즉 ICC-A, ICC-B, ICC-C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이 기본 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가조건 보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CC-A including war and strike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체결할 경우에는 ICC-A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부가적으로 전쟁이나 동맹파업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ICC-A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이고, 전쟁 동맹 파업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조건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기본 요율과 부가조건 보험료율을 합쳐서 복합보험료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보험료가 있는데, 피보험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전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 조건 외에도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부가조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보험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여도 어떠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이를 계속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계속 담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추후에 별도로 계산하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추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추가 보험료와 계속 담보 조건의 규정에 관한 예를 보면은 만약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약에 지정된 선박에 보험 목적물이 적재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칫하면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물이 기타의 선박에 적재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계속 담보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에서는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적하보험은 특정 항구에서 특정 항구까지 보험자가 책임지는 항해보험이기 때문에 목적항이 바뀐다는 것은 곧 보험자의 책임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이 개시된 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할 보험료에 의하여 계속 담보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보험료는 보험 정권 상황에서 담보하지는 않지만 발생 가능한 추가 위험에 적용되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험료는 그 성격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부과되지 않고 추후에 별도로 협정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협정된다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추후에 책정될 보험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이란 의미는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보험료가 있습니다. 즉,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미 영수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러한 보험료를 환급보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만약 보험료가 이미 납부되었으면 피보험자는 환불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면 피보험자는 보험료 지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급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에 의한 환급으로서 두 가지 경우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에 의한 환급은 보험정권상에 보험료 환급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즉, 보험정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험료 또는 그 비례 부분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또는 그 비례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MIA 제83조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보험료가 거액인 선박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체로 위험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될 때는 보험자는 자기가 영수한 보험료의 일부분을 환급한다는 약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보험료는 보험자의 약속의 대가로 지불되는 약인의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보험료는 이 약인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약속한 사실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곧 약인의 상실에 해당됩니다. MIA 제84조에서도 보험료 지급에 관한 약인이 전부 소멸되었을 경우에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 측에 사기 또는 위법이 없으면 보험료는 피보험자에게 환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상 보험료와 관련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